자, 우리 LNF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 녹화 시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 4시 40분, 지금 2월 5일 목요일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1분봉을 좀 먼저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요거 실시간, 지금 현재 시각부터 먼저 보여드리는지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우리 LNF 지금 IR 콩콜 실적 발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오후 4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분봉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이제 시세에서 좀 움직임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4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LNF 컨퍼런스콜 행사 내용을 계속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캡처를 좀 떠왔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끄고 지금 바로 그냥 마이크를 켰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키움, 뭐 이제 골드만삭스, 뭐 HSBC, 뭐 DB, 하나투자증권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KB 이창민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지금 다 같이 해가지고 뭐 Q&A 질문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뭐 이제 예상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듣다가 끄고 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상 클릭하신 분들마다 뭐 클릭하신 시간대들은 아마 다들 다르시겠지만 지금 LNF 이후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오늘 이 영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표시를 해놓는 이 구간, 지금 여기가 지난 10월 29일 이때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였고요. 지금 여기가 오늘 2월 5일 여기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거 두 개의 자료를 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요 내용이 이제 4분기 경영실적 현황, 이게 이제 2월 5일 오늘 한 거고 이게 지난 3분기 한 거고 이제 비교 대조를 해가지고 뭐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시작을 빌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창 컨퍼런스 콜 저거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2월 5일 오후 4시 6분에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 위원장이 뭐 이제 우리 LNF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12월 말에 테슬라 우리 정정 공시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 이런 뭐 허위 공시라고 해가지고 한창 뭐 콩콜 행사하고 있는데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이게 헤드라인이 조금 이상해요. 내용을 좀 몇 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뒤편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내일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거 실적 발표 전에 보시라고 미리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거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 이번에 잠정 영업이익 발표 때,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2월 2일 날 이미 825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자꾸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업이익 흑자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영업이익 824억 원.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래요? 재고 자산 충당금 환입 발생. 우리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 이거를 우리가 재고로 자산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환입 효과가 779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이 리튬 가격으로,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3분기 경영 실적에서도 저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서 지난 3분기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효과라고 234억 원. 그러니까 그때가 234억 원이었고 이번이 779억 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7월 1일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9월 말일이죠. 그러니까 3분기 때 탄산리튬 가격 쭉 하고 이만큼 쑥 하고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오시게 보면 여기가 4분기예요.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 30일 여기가 이제 4분기잖아요. 12월 마감. 그러니까 4분기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갔을 때 뭐 220 몇 억 정도 당연히 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효과 있었을 거고, 당연히 상승 반영이 있었을 거고, 여기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먼저 다 알 수가 있었다고요. 이미 시간이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먼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효과가 234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지난 3분기 우리가 LNF 실적을 보면 22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이 221억이었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환입 효과가 234억 원이에요. 그럼 요거보다 재고자산 효과가 훨씬 더 컸죠. 근데 이번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제외를 하더라도 흑자가 맞아요. 양극재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779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824억 원, 825억 원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700억 원대 흑자니까 이번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평가 환입 효과를 제외를 하더라도 흑자가 맞다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낙폭할 이유 자체는 뭐 굳이 만들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날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보다 재고평가 환입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다음날에 뭐 여러 가지 우리 BW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좀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시세차익 물량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Q&A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영업이익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2,757억 평가 손실 반영. 이게 평가 손실이 왜 반영이 된 거냐.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찍혔는데 이게 왜 적자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Q&A가 있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파생상품 금융부채 평가 손실 발생. 우리가 신주인 수건부 사채가 우리가 3천억 발행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거 있죠. 5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신주로 인수를 해요. 그럼 인수한 다음에 바로 12만 원에 바로 매도 팔아버려요. 그럼 7만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아직 본 건 아니죠. 근데 요거는 언젠가는 시세 차익으로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생상품 금융 부채로 장부상에서는 손실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요것도 먼저 이야기를 해줬었죠. 이번에 Q&A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변함없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뭐 변동이 당연히 없죠. 뭐가 있을 수가 없죠. 방금 그래서 내용 듣다가 그냥 끄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영상 시작하면서 요거를 좀 잠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콩콜 하고 있는데 4시 6분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헤드라인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LNF의 작심 실질적인 허위 공시다라고 해가지고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LNF의 정정공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시 공시 아니라고 했는데 난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금융감독위원장이 이 원장이 뭐 그냥 뻔한 얘기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에서 중도에 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수시적으로 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이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공시제도 잘 보완해가지고 미흡한 부분 소극적으로 안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아닌 건지를 제가 엄청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아닌 거냐면 우리가 지난 3분기 분기 보고서 있죠. 이미 2025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게 뭐 정정공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요거 내용인데 12월 29일 날에 나왔었던 요거 내용인데 3.8조 원 규모인데 970만 원으로 감액했다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허위 공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023년 2월 28일 날 체결했었던 거잖아요. 2023년 28일 날 그게 때 테슬라 3.8조 원.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정도 된 건데 그게 3.8조 원 규모가 계속 안 나가고 있었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1월 달에도 우리가 요거 수주 상황에 보면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원래. 2023년 2월 28일 날 3.8조 원짜리 규모. 요게 이제 테슬라죠, 요게가 3.8조 원 그 수주한 건 맞는데 이거 아직까지 1,000만 원밖에 못 나갔습니다. 라고 해서 2025년 11월 달에도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도 해줬었어요. 그 전 분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시적으로 계속 공시를 해가지고 언급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게 불성실 공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게 허위 공시라고 지금 이상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이거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필이면 4시 6분에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정규장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공매도 물량이랑 약간 엮일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솔직한 말로
이걸로 LNF에다가 뭐 더 추가적으로 때려 넣거나 뭐 지금 잠깐 덜어놓고 그럴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런 보도가 지금 하필이면 오늘 오후 16시에 한창 콩콜하고 있는데 저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낮은 가격에 매집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응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수가 엄청 많았죠. 코스피 지수 다 빠지고 코스닥 지수 다 빠졌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엄청 많이 빠졌죠. 이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가 엄청 많이 빠지게 되면서 수급이 개인 순매수가 8조입니다. 이런 날 이게 지금 다 삼전닉스로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내일이 되게 되면은요. 오늘 LNF가 엄청 잘 버틴 거예요. 뭐 지금 다 난리 나고 있는 상황이 엄청 잘 버틴 거란 말이에요. 내일 되게 되면 다음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10월 29일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 당일이었잖아요. 그날 같은 경우도 아침 9시에 개장하자마자 이거 실적 발표사에 큰 문제 없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정규장 중에 절반 정도는 조금 덜어 놓으셔라.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1월 5일 같은 경우는 그날이 이제 이날인데 1월 5일 이날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 장중 시각이었습니다. 1시 46분. 이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매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10만 원 미만에서는 1월 5일 날 10만 원이 넘질 않았어요. 98,000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이 두 번째 캔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다. 매수 매력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보고 이번에 공매도 물량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살짝 힌트를 좀 드리면 공매도 수량 보시면 여기 살짝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공매도 수량? 이게 지금 이 지표가 공매도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당연히 트레이딩을 뭔가 해야겠죠.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눈 뜨고 베이거나 아니면 훅 하고 가버리게 되면 비중을 추가해야 되거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내일 오전이나 뭐 만약에 뭐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말 세우고 나서 아마 다음 주가 되겠지만 이번에도 아침에 좀 공지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림을 이미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예, 웬만하면 받아가셔야 되는 알림이다 보니까 오늘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 그냥 껐어요.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으로 일부러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미리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내용 적어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2개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게 2개 다 하게 되면은 중복 집계가 돼서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 들어가시면 요거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면 요거니까 들어가셨을 때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지금 요게 텔레그램방 뭐 이제 소통방, 뭐 리딩방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알림 쏘고 있는 거니까 구독하신 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알림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하면 끝이고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다가 하실 필요 없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그냥 하시면은 뭐 다 집게 되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다. 요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좀 중첩이 되죠.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분봉 보시다시피 뭐 큰 특이 사항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투매는 딱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제가 보다 껐어요. 끝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하필이면 콩콜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요상한 보도가 하나 나왔다. 특히 뭐 딱히 큰 의미가 없는 보도가 하나 나왔다라는 부분도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내일 대응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부러 좀 언급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LNF 보유자분들한테 좀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채널에서 LNF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참 이렇게 혼도 많이 나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팔아야 될 땐 팔고 사야 될 땐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1월 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지난 이제 10월 실적 발표하고 나서 11월, 12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말씀드릴 거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